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본인들의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에 처음 올리던 날, 전 세계에서 가장 하이판 브랜드인 그들의 열렬한 팬들이 과감하고 예술적인 측면에서 호응해주고 감싸주며 유유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현재 본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장으로 글로벌 패션계의 중심에서 해당 사안들이 도무지 덮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이슈를 덮으려 했던 그들의 진정성 없는 메시지는 역풍을 맞으며 이후 3장의 사과문을 더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12월 3일 기준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뎀나 바잘리아 그리고 현 발렌시아가의 CEO 세드릭이 연달아 사과문을 게재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발렌시아가의 아동 포르노, 즉 아동성 상품화에 관한 초기 대응 미흡과 이후 대처 과정에서 발생한 그들만의 내부 이야기를 그들의 첫 번째 사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앞으로 발렌시아가 취하게 될 행동에 관해 예측해보려 합니다. 물론 전 일련의 이 사건들이 발렌시아가의 실무진을 넘어선 소위 말하는 윗사람들 모르게 진행되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평이한 문장으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짚고 대중에게 그 부분을 인정한다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해당 캠페인 촬영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그들은 한 발 슬쩍 뺀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캠페인 촬영 과정에 본인들의 승인 없는 소품을 촬영에 활용한 이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문장이 바로 그 부분이죠. 제가 발렌시아가에서 근무해본 적은 없지만 일반 회사에서 근무해본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변명인지 바로 깨달을 겁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B라는 패션회사 홍보팀에서 근무한다고 칩시다. 기본적인 회사의 구조도는 이렇습니다. 큰 틀만 보세요. 패션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아마 컬렉션을 준비하는 의상 제작팀이겠죠. 어쨌든 회사의 근간이 패션 제품들이니까요. 그럼 이들이 예술 영역의 의상을 제작하는 동안 홍보팀은 해당 컬렉션 의상들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영상 매체, TV, CF나 유튜브 콘텐츠를 고려할 수 있겠죠. 해당 콘텐츠들은 컬렉션 컨셉에 맞춰 출연진 섭외부터 그들이 착장할 의상 및 촬영 장소, 조명, 소품 등의 선정이 기본적으로 많은 의사결정 과정과 승인을 통해 진행될 겁니다. 두 번째 매체는 지면입니다. 지면 매체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홈페이지 게재물은 물론 신문과 잡지류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올해 초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보테가 베네타 팝업 스토어 기억하시나요? 오프라인에 팝업 스토어를 설치하여 제품을 체험하게끔 할 수 있는 홍보 방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캠페인 촬영 과정에 활용된 승인되지 않은 소품을 사용한 촬영 제작진을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발언입니다. 해당 발언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 글로벌 기업인 발렌시아가 내부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B라는 패션회사 홍보팀 대리입니다. 팀장은 저를 포함한 저희 팀원들을 둘로 나누어 제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는 23SS 캠페인을 아우를 수 있는 홈페이지 메인컷 촬영을, 다른 그룹에는 23SS의 또 다른 캠페인의 주요 패션 아이템들의 잡지 화보 컷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각 촬영을 위해서는 캠페인에 어울릴 만한 컨셉과 장소, 의상은 물론 소품에 관한 촬영 계획안이 필요하겠죠. 팀장은 내부 보고 승인을 위한 계획안을 요청합니다. 해당 업무를 받은 저는 우선 해당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촬영업체를 서칭하게 됩니다. 업계 내에서 전반적인 평이 좋은 3곳의 업체를 컨택했고 캠페인 촬영을 위한 총비용, 즉 촬영 예산서 수령 후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한 하나의 업체를 선정했죠. 내부 보고를 통해 해당 업체와 계약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이젠 고용사와 협력사, 즉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었네요. 계약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니 촬영 업무에 착수합니다. 협력사 소속의 촬영을 총괄할 디렉터에게 23SS 캠페인 메인 컨셉을 전달하고 해당 컨셉을 시각화할 수 있는 레퍼런스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키즈용 의상을 메인으로 다양한 액세서리가 주된 촬영 요소였기에 아이들의 귀여움을 잘 살릴 수 있는 평이한 안과 비주얼적으로 다소 과감해 보일 수 있는 안을 제시받았고 최종적으로 홈페이지 메인 컷은 보다 과감한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협력사가 선정한 촬영 장소는 다양한 가구 인테리어 소품을 통해 호텔의 스위트룸과 일반 어린 아이들의 방을 컨셉으로 구성했습니다. 공간이 완성되었는데 뭔가 밋밋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의상을 입히고 단순 포즈만 취하기엔 임팩트가 약해요. 아이들에게 착용시킬 액세서리와 손에 들고 있을 만한 소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체에게 문의하니 가용할 예산이 전액 소진되어 추가 소품을 구매할 경우 기준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 후 추가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 자체 보유 중인 소품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하죠. 그 소품들 중 하나는 실제 런웨이에서 모델들이 들고 워킹에 활용했던 곰인형이었습니다. 곰인형이 입고 있는 의상의 상징성을 헤아릴 여유도 없이 당장 촬영에 필요한 급한 아젠다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결국 촬영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수백 장의 사진을 제 임의로 1차 필터링합니다. 수백 장의 사진을 수십 장으로 줄인 뒤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 10컷의 사진으로 좁혔습니다.
선정된 컷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전달했고, 팀장은 임원 승인을 거쳐 해당 컷들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최종 컨펌 받았습니다. 이제 해당 사진들을 자회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또 다른 업체에게 전달하여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업로드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메일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홈페이지에 최종 선정된 컷들이 무사히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면 이 프로젝트는 종료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무사히 마쳤고 동료들과의 회포를 푼 뒤 오랜만에 긴장감 없는 잠자리를 갔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행복한 꿈을 꾸겠죠. 적어도 오늘은.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하려 했는데 입장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반응을 살피려는데 맙소사. 심상치 않은 기류가 웹상에 퍼져 있네요. 우리 팀에서 진행했던 2건의 프로젝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곰돌이가 입고 있는 의상과 가방을 촬영했던 사진이 문제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힐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곰인형 의상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촬영 일정에 치여 큰 줄기만 치다 보니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을 하지 못한 결과였죠. 타그룹 팀원에게 묻습니다. 그쪽은 대체 뭐가 문제였어? 그는 대답합니다. 가방 밑에 깔린 서류의 내용이 문제였다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굳이 묻지 않습니다. 그도 똑같았겠죠. 메인이 가방인 촬영에 그 가방 밑에 깔린 서류의 내용까지 체크할 수 있는 여력이 그에게도 없었을 테니까요. 자, 그래도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이 사안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네요. 곰인형은 이미 컬렉션에서 활용했던 소품이었고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다고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타 팀원이 진행한 촬영건 중 가방 밑에 깔려있던 서류와 이슈가 합쳐질 경우 사뭇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팀장은 묻습니다. 저 서류를 세팅한 주체가 누군지. 해당 팀원은 대답합니다. 본인은 아니다. 즉 우리는 아니다. 사전에 저런 내용의 문구가 담긴 서류가 소품에 활용될지 알았다면 절대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해프닝은 순전히 촬영업체가 전적으로 승인 없이 선택한 소품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대답합니다. 팀장은 임원진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팀 내부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합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 우리 회사는 잘못이 없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해당 입장을 SNS를 통해 전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게 되는데요. 이 역시 회사 SNS를 관리하는 협력업체를 통해 업무를 대행시킵니다. 문제의 팀원은 단시간 내 회사 입장문을 작성하였고 해당 입장문 역시 내부 승인을 통해 기고 컨펌을 받아 협력업체에 전달되었으며 업로드 후 이 문제는 이렇게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를 포함해 트위터와 기타 SNS 채널을 통해 여기저기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네요. 회사 입장문 중 승인되지 않은 촬영 소품을 멋대로 활용한 협력업체의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라는 문구가 모든 이들의 표적이 되어 조리돌림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위의 문구는 상식선에서 절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판단되나 봅니다. 게다가 법적 절차의 대상으로 거론된 촬영 감독이 본인은 촬영에 활용된 소품에 관한 어떠한 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시 소집된 내부회의. 모든 팀원이 모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출력하여 한자 한자 곱씹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됩니다. 협력업체의 소품을 담당하던 말단 직원과의 이메일 내용에 소품 항목이 언급되어 있는데 법원 판결문이라는 항목이 한 문장으로 기입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해당 법원 판결문이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포르노에 관한 대법원 판결문 바로 그 문건이었습니다. 정적에 둘러싸인 회의실 분위기. 이젠 상부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에 올렸던 입장문은 이미 일파만파 퍼진 상황이라 수습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결국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임원진 보고를 마치고 전달받은 지령은 절대적 사과입니다. 촬영에 관한 환경 및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부족을 인정하고 조직 및 공동작업 방식의 전면 수정 및 각 업무 프로세스의 검증 단계에 관한 구조를 강화할 것이며 우리는 아동보호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며 아동학대와 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직과 함께 향후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그 성명문의 골자입니다. 해당 성명문은 빠르게 업데이트되었으나 흐름은 좀처럼 꺼질 생각을 하지 않네요. 수년간 우리 측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뤄온 뮤즈, 인플루언서들이 우리와의 관계에 관해 다시금 생각해본다는 입장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며칠 뒤에 우리 브랜드의 수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성명문이 메인 인스타그램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사실 이 수장이 이 2건의 캠페인 촬영건 관련 어느 정도의 뎁스로 업무를 공유받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소품 항목들에 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지도 혹은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회사의 대표, 즉 CEO의 성명문도 연이어 업로드되었네요. 주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내용과 같았습니다. 다만
현 체제의 조직 개편을 통해 앞으로의 발생 가능한 문제를 철저히 종식시키겠다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이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무실의 팀 내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하루하루 출근이 곤욕이네요. 앞으로 저희 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발렌시아가의 첫 번째 사과문. 저는 지금까지 그들의 첫 번째 사과문을 사실로 가정하고 30여일간의 스토리를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업무 착수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대략 이런 루트를 타고 왔을 확률이 매우 크죠. 하지만 제 생각은 이것과 다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몰랐다고 하기엔 소품들의 상징적인 부분이 그들의 캠페인 컨셉을 완벽하게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놓인 옐로 테이프. 이 테이프에 적힌 BAAL이란 단어가 지닌 아동과학적인 상징성과 해당 사진 상패에 적힌 이름은 과거 소아성폭행 전과자의 이름을 버젓이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들의 만행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는 현재 해당 사안이 어떤 업무 과정을 통해 발생했는지 명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해당 사실이 저희에게 오픈될 일은 평생 없겠죠. 자, 이제 그들은 종식되지 않은 여론의 흐름을 역행하며 다시 SNS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캔슬 발렌시아가 해시태그 열풍이 불며 정말 많은 이들이 탈 발렌시아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